안녕하세요. 이슈이슈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시장에 있는 이슈들을 짚어보는 시간 이슈이슈 오늘 활짝 열었습니다. 연말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여러분들께는 크리스마스 이브, 크리스마스 날 당일에 보게 되실 것 같은데 우리가 기대했던 산타는 결국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너무 개인 감정을 담았나 봐요. 사탄이다 그래, 사탄을. 그러니까 지금 산타를 생각하니까 갑자기 말이 잘못 나갔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또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면서 힘드실 테지만 힘들 때 또 너무 이렇게 처져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기운을 업해서 얘기해보는 게 훨씬 더 긍정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뭐 크리스마스 컨셉을 갖고 왔는데 사탄 내리라고 그러면 어떡해?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게 크리스마스 컨셉이라고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막 제가 뭔가 이렇게 루돌프를 썼으면 크리스마스지만 저는 지금 장대 양봉 컨셉이에요. 또 불기둥. 불기둥. 컨셉 맞다. 날아오르라 불새요. 막 이런 느낌으로. 나도 컨셉 맞게 입고 왔어. 저스트 두잇 혹시? 저수도 있지만 요새 나이키 주가. 나이키 주가 날아올랐죠. 날아올. 나이키 하나로 미국 시장이. 그리고 리오프닝. 그 끔찍한 미국 시장에도 나이키. 그 상징적 의미가 있잖아. 집안에서 그 아바타 그 흥행 실패하고 그냥 월트 디즈니 50 최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앉아서 웅크려 갖고 게임이나 그 다음에 드라마 보지 말고 나와서 뛰어. 뭐 이런 컨셉으로 왔습니다. 좋습니다. 선생님 오늘 우리가 내심 선생님이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하고 오시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훨씬 더 좋은 컨셉으로 또. 그거는 벌써 연합TV에서 써먹었어. 그런 거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 불기둥 컨셉이라는 거 알아봐 주시면 좋겠고요. 자, 선생님 우리 좀 시장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사실 오늘 오프닝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 리오프닝 이제 시장은 조금 더 근데 선생님 그쪽으로 하면 좀 기분이 좋고 뭔가 소비도 살아나고 해야 되는데 중국은 코로나가 엄청 급증했다 그러고 또 중국인이 들어올 때 격리 해제하는 거 그거 기간 없앴다고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우리도 마스크를 해제한다고 하고 근데도 뭔가 분위기는 살아나는 느낌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전에 가장 강조했던 거 있잖아. 집안에 하단이 퉁 빠졌었는데 그게 내가 종목 산타 랠리의 장을 최악의 시나리오. 삼성전자 시가상이 중요한 기반 305, 2350, 다 붕괴해버렸잖아. 그러면 이제 또 한번 두들겨 맞고 다음 바닥 어딘가 하단 잡고서 또 종목이 되겠지. 맞아. 우리가 라이브 방송할 때 305와 2350이 반드시 지지돼야 되고 그 선이 깨진다면 하방이 어디까지 이제 좀 열려있고 종목 장세마저도 타격을 받을 거다라고 선생님께서 경고를 하신 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타격인데 오늘도 보면 나는 오늘 그 시장이 미국 시장 그러니까 305까지 딱 갖다 놨어. 그래서 근데 그 다음날 나스닥이 초쳐갖고 오늘 완전히 나스닥 밤새 그 떨어지는 건 너 봤냐? 잠깐 내가 새벽에 또 왜 3시에 깨지는지 깼어. 그래서 잠시 열어봤어. 헐 했어 내가. 그러니까 거의 500개 종목 중에 S&P 500 중에 3개만 올라가고 497개 빠지고 나스닥 급락하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밑에서는 조금 올려놨더라고. 근데 오늘 느낌이 오늘 이 하방 공격하는 애들이 신났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 그래서 오늘 딱 302.5를 딱 잡고 이것 뚫지 못하면 오늘 300 깬다. 그러니까 요번 바닥의 흐름을 노상 나는 위클리 옵션 변동성을 300, 300씩 넣어보잖아. 네. 그저께는 풋은 거의 없어졌어. 근데 이 콜이 300이 한 4, 50 정도. 목요일자 기준으로. 네. 오늘은 반대야. 목요일에서는 콜이 미국 시장이 나이키의 선전으로 인해서 좀 상승을 해주는 움직임이 있었고 국내 증시 역시도 강한 움직임을 보면서 반등을 했는데 금요일자 기준에서 전날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가 가격 인하 정책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또 급락을 주도했고 이런 부분이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 증시도 하락을 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 증시는 보면 테슬라나 애플은 다 사람들이 포기해갖고 계속 어디까지 빠지냐 보는 거고 지금 미국 증시의 추가적인 오늘 그 거의 뭐 500개 중에 497개 빠지는 거는 미국적인 어떤 제도적인 문제가 있고 제도적인 문제? 여기도 마찬가지야. 우리 그 10억 양도세 뭐 이렇게 해서 아니 뭐 대주주 뭐 미국도 보면 이달 말까지 간단히 얘기해서 손실을 현실화시키는 법인이나 부자들이 꽤 있을 거야. 자기 안 되면 그러면 팔아. 그럼 손절. 그러면 그거 갖고 다른 거 들어가려고. 아니야. 세금 혜택을 받아. 그 대주주 양도소득세 문제처럼 미국도. 그걸 보유하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손해 나는 걸 처리라고. 그리고 연초에 바로 사. 그런 게 이런 매도 에너지가 또 시장의 여러 가지 경제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에 이제 침체가 진짜 오나 보다. 근데 나는 또 말로는 시장은 침체 하는데 경제 성장률은 올라가. 아니 미국도 지표가 나쁘지 않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표는 괜찮은데 갑자기 막 박살이 나니까. 그래서 지금 심지어는 어떤 얘기 나오냐면 고용 지표가 음모설까지 나와. 조작한 거다? 아니 조작은 아니더라도 실제와 나오는 거의 괴리를 연준이 알면서도 뭐 조절한다든지 그거를 뭐라 그럴까 파월장이 이런 말을 잠깐 비친 적이 있어. 어떤 말이죠? 고용지표 실현율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저도 봤던 것 같아요. 왜냐면 최근에 그 경제 상황은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코로나 이후로 경제 방에서도 분명 달라졌는데 고용지표의 통계치는 과거의 산업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런 경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얘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기업들은 자르고 몇만 원씩 자르는다는데 뭐 실업수당 건수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 벌써 반영 안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게 또 일각의 해석은 그 잘려도 바로바로 채용되는 어떤 그러한 순환이 되니까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거는 나는 이렇게 그걸 디디다 보면 그 오바마 대통령이나 그 트럼프 대통령 때 정치적으로 약간 그 통계의 집계나 여러 가지를 손을 본 게 그게 누적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도의 각도 변화가 지금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큰 변화의 차이를 보여줬고 이 부분이 고용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또 파월 연준의장이 경제 회복과 관련해서 제대로 지표가 반영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 지표가 좋게 나와도 그걸 고지고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말씀이신 뭐 거네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1월달 금리 결정과 그다음에 이장을 지금 가장 하방을 주고 있는 게 테슬라, 애플 뭐 이런 그 빵 주식이잖아. 이게 이제 내년도 그러니까 실제 실적이 나오면서 나는 테슬라가 돌아서야 이장은 돌아선다고. 근데 선생님 저희가 지난주에 그 얘기 했잖아요. 테슬라 이거 갈 거다. 근데 저기 일론 머스크는 계속해서 주식을 판다. 근데 찾아보니까 그 판 주식을 돈나무 언니가 캐시우드가 계속 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캐시우드가 테슬라 4,600불 간다. 그건 너무한 것 같고. 그 600불만 가도 일단 딱 좋긴 하겠는데. 그렇게 좀 질러대는 거는 사람들한테 야 그래도 미래 방향성은 테슬라야 이쪽이야 라고 좀 시그널을 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선생님 말씀대로 실적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아니 그리고 테슬라는 지금 현재는 기업의 분석적 에너지보다 수급이라든지 연말 연초에 그 간단히 얘기해서 그 테슬라를 산 사람들 간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길게 보는 사람은 지금 떨어질 때마다 모아서 이제 볼 거야 당연히. 그런데 지금 우리 서학개미들 입장에서는 지금 강제 청산 나가는 사람들도 꽤 돼. 신용을 써가지고. 뭐 여러 가지 상황. 그리고 그게 곧 마진콜 비슷하게 계속 매도가 나오는 거를 커버하는 매수가 그걸 받아주지 못하고 떨어질 때마다 버텀 피싱이라고 그럴까지 땡기지는 않는다고. 그러니까 주워갈 뿐 땡기진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터닝 포인트를 잡을 거는 뭔가 끌개가 있어야 돼. 무슨 끌개, 뭐 실적이 생각보다 좋게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끌개.
나가 지금 생각하는 뭐 우주나 스페이스X나 스타링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내년에 나오고 같아서 나는 전기차보다는 이쪽을 중심을 두지만 나도 지금 150불에서는 반드시 지지할 줄 알았더니 오늘 120불이야. 그럼 100불까지 빠진다고 그냥 선 걸래. 그러면 떨어지다가 갑자기 바닥에서 그러니까 한 3개월 빠진 거를 1, 2주 만에 메꾸는 그런 V자가 나올 때 그 에너지 보고 이제 바닥의 에너지나 전체적인 시장 에너지를 그때 판단하는데 그거는 내년도 1, 2월 달일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측은 이 테슬라가 빠지니까 삼성전자 엔솔이 지금 예고대로 45만 원 딱 찍었어. 우리가 60만 원대 이 방송 들으신 분들은 45만 원과 40만 원 기계들이 때릴 거랍니다라고 그랬어. 기계들이 때리고 있어. 그럼 이게 이제 기계들이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충분히 때렸어. 매도 친 거 이제 수익 극대화했어. 그럼 매수 스위칭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 그게 안 나와. 그러니까 그것도 나와야 되는데 나라면 타이밍을 삼성전자 실적 나오는 날 타이밍을 잡든지 아니면 1월 말에 SK하이닉스나 기아나 그러한 종목이 실적 나올 때 타이밍 잡지 않겠나. 그러면 1월 초 1월 말 여기서 저점이 낮아지는지 높아지는지 쌍바닥인지 검증이 돼야 될 것 같아. 시가상위는. 그거가 확인될 때까지는 우리의 간단히 주도주 5G나 그 리오프닝이나 이것도 간단히 해서 끌고 내려오는 그런 에너지가 작동해서 전체적인 시장은 총체적 난국. 총체적 난국. 그런데 오늘 이 끔찍한 장에 오르는 종목들 뭔지 아냐? 그래서 제가 딱 그 말씀 드리려고 했어요.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코스피에서 오른 종목이 없어요. 10개 종목 중에. 근데 이제 쭉 훑어보다 보니까 한국전력, LG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했더라고요. 물론 상승폭이 막 크진 않지만 그래도 시장 하락 대비 빨간불을 켜고 있다는 거 사실만으로도 굉장히 큰 위로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특히나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그때 뭐 회사채 그거 안 해준다 해가지고 막 악재다 해가지고 이제 뭐 망한다 했는데 계속 주가는 그 이후로도 올라갔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전력 17,000원, 20,000원대 사신 분은 직군 같은 장에서는 다른 세상에 계신 분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비율 70%까지 매도하라고 그랬죠. 21,000원, 21,000원. 그리고 22,000원 넘으면 다음 주에 아마 뉴스가 나와서 이제 전력요금 대폭 인상할 것 같아. 근데 선생님 대폭 인상 쪽으로 갈까요? 지금 안 그래도 경기도 안 좋다고 하고 하는데. 근데 한국전력이 그 이유 때문에 급등했거든. 근데 만약에 대폭 인상이면 그대로 기대했던 대로 간다 하지만 그냥 좀 소폭 인상 정도면은 악재로 받아들여져서 주가 조정을 받을까요? 그러면? 그렇지 당연하지. 그러니까 일단은 70%까지 때린 이유가 그거잖아. 우리 아바타 전에 아바트 승리 성공한다 막 급등해 때린 것 같이 이것도 재료 노출 전에 거의 7, 80%는 때려놓자고. 그리고 이제 인상폭 나왔어. 그래서 만약에 일단 인상폭이 커서 환호해. 그날 다 때려버리자. 그리고 다 때린 것 같고 그때 엔솔이나 LG이노텍이나 정반대의 시가상이 숏을 건 거를 이동해도 그게 좋을 것 같아. 오히려 대신 IT는 테슬라 연결할래. 삼성전자. 그러니까 지금 5G나 LG그룹의 전장사업 부분 관련된 거 그리고 오늘 나는 LG전자가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큰 것 같아. 어떤 걸까요? 갖다 대해서 애플카 해갖고 단독이라는 뉴스가 꼭 뭔가 보이지 않는 오징어 설계가 들어간 뉴스라고 나는 보거든. 네. 맨 처음 뭐라고 했어? LG그룹과 LG전자, 애플카 협업 가능성. 그래서 주가가 급등했지. 그 다음 바로 LG전자는 부인 공시했어. 그래갖고 오늘 시가가 딱 떨어졌어. 당연히 근데 88,000원에서 90,000원대로 탁 튀어. 2-3,000원. 오늘 같은 날. 아니라는데 땡겨. 올랐어. 의미가 있네. 그러면 내부 그거 아니에요? 난 그러면 그거 시장을 믿어. 저거는 회사는 아니라고 그래도 뭔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LG이노텍과 LG전자는 사자 쪽. 그리고 화두는 전장사업. 그러니까 애플카는 언제 될지 몰라. 근데 여기에서 그 흐름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스위칭 될 때가 됐어.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상승으로 포지션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나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이런 것들은
기업 분석보다는 롱숏의 기획군단의 그 포지션의 변화로 그리고 이게 또 2차 전지의 그리고 기아 현대차 이 주가를 결정해. 앞으로 6개월 안에 또다시 나는 LG 에너지 솔루션은 60만 원 본다에 배팅할래. 선생님 말씀을 그럼 듣다 보면 일단 여기서 살짝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움직임 연결해서 정리를 해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이제 롱으로 포지션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파생 시장에 연동돼서 흐름이 영향을 받는데 그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군단은 실적을 확인해보고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하셨지만 그 이후에도 LG에너지 솔루션을 땡길지언정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조금 더 숏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왜냐면 실적이 나오는 거 보고 숏에서 롱으로 바뀔 것 같아. 그럼 선생님 아까 실적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보고 얘네가 생각보다 좋으면 이쪽을 땡기고 안 좋으면 LG에너지 솔루션 쪽을 땡긴다? 아니 LG 에너지 솔루션은 실적단의 변수로 움직이는 건 아닌 것 같아. 장기 성장성이라든지 그리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이 판을 생각보다 붕괴할 수 있는 부정적 에너지가 아니야. 이거는 반도체 디램이 아니라 2차 전지에서 공장 짓고 앞으로 성장성으로 3, 4년 계속 그래서 주변 주식들에서 중저가 에너지 보면은 오늘 사마 알루미늄인가? 오늘 급등하는 종목이 있었을 거야. 어디 보자. 다 그쪽과 연결된 2차 전지 부품단 이런 것들이 순환해서 통 빠졌다 탕 올라오고 그런데 아직은 주도주 하나도 안 나와. 그래도 엔솔이나 삼성 SDI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 길게 보면 성장 기업의 성장 비즈니스. 그런데 지금 이쪽 환경을 초치는 게 테슬라라든지 미중 간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거든. 그래서 나는 엔솔은 실적 변수로는 분석은 안 해. 그리고 그거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없어. 그냥 롱숏으로만 봐. 그게 45만 원, 65만 원. 그러면 딱 중간값이 얼마니? 55만 원. 그래서 4등분 해갖고 50만 원을 치고 나갈 때가 모든 시장의 상방을 터닝 포인트를 잡으면 여러분들이 타이밍 잡는데 효과적일 거야. 근데 그럴 때 그때 이제 차량용 반도체라든지 그 다음에 폐배터리라든지 이러한 2차 전지 관련된 또 부품단이 그때나 움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올라가는 종목들 보면 코스피 200 중에서 끔찍한 장에서도 딱 보면 대한유와 롯데케미칼이 1, 2등이야. 이런 것들은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이거든. 우리가 시간여행을 하는 사람들 제하고는 거의 70에서 대한유화는 100%까지 팔아들인 종목이야. 대한유화가? 이게 중국과 연결된 중간재 리오프닝과 연관된 종목으로 9월 30일 저점에서 이번 짝을 주도한 것들이거든. 네.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거의 70%까지 오른 종목이야. 저점에서. 저점 대비. 한 9월쯤부터요. 그치, 9월 말. 그리고 오늘도 보면 호텔 신라라든지 이런 것들 오늘 같은 날 호텔 신라가 81,000원까지 갔어. 그래서 8만원 대도 잡고. 그래서 이제 어떤 고민이냐면 호텔 신라도 추가 반을 더 팔까? 왜 이런 고민을 하냐면 다른 게 박살난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전체 지수는 갇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리오프닝 주에서 이제 호텔 신라는 딱 2만원 남은 것 같아. 그럼 지금 8만원에서 2만원 정도면 추가적인 에너지는 25%나 30% 정도? 그런데 완전 박살난 것들 중에서는 또 50이나 더블 가는 것들이 있을 것 같거든. 내년 1, 4분기만 딱 보더라도. 그러면 미리 간 거. 요새 농심이나 오리온 다 팔아갖고 밑에 단에 있는 종목 이동하듯이 테슬라도 그래 볼까? 지금 오늘 오면서 가장 고민이 그 부분이었어. 거버넌스로 우리가 삼성전자는 롱숏에서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57,000원짜리를 보고 있는 거고 그러면 거버넌스 아직 노출된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이번 같은 전체적인 시장의 붕괴에서 가장 그래도 강하게 그리고 단체 관광객은 분명히 올 것 같거든. 1월 22일 지금 보면 코로나가 더 확산되더라도 중국의 정책은 이제 풀자 쪽이잖아. 그러면 이 풀자 중국 사재기 그 공포와 그 다음에 리오프닝이 같이 겹쳐서 올 것 같아.
그러면 이 겹쳐서 오는 과정에서 어떤 거는 플러스고 어떤 건 마이너스가 될 것 같아. 이 격차가 굉장히 심할 것 같거든. 그리고 요새는 미국 증시는 지수를 빠뜨리는 데 견인하고 홍콩부터 문을 다 개방하잖아. 네. 그러니까 홍콩 개방 연결된 종목들, 그리고 홍콩 지수는 오늘도 나는 이제 홍콩 지수 조정시키나 오늘 미국 시장 빠진 거 보고 네. 오늘 제일 관심을 가진 거는 저는 홍콩 증시. 근데 선생님 지난번에도 홍콩 증시를 보면 미국하고 되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홍콩 증시가 상승을 했으니까 우리도 여기와 관련해서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을 봐야 한다라고 전략을 세워주셨던 거잖아요. 근데 오늘 항생이나 홍콩은 안 빠져. 크게 안 빠져. 아시아 증시에서 우리 증시가 유독 낙폭이 좀 컸어요. 금요일장 기준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장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나는 이 헤지펀드 공격을 방어하는 세력이 없어. 세력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집단. 우리 금융투자나 연금이 바보 같아서 그런 것 같아. 그냥 걔네들 나라면은 갖다 얘기해서 지금 보면 정부 차원에서는 지금 이쪽은 대책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나마 전문가들 세상에서는 이 연기금이 뭔가 좀 갖다 예를 들어서 연기금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전혀 못하는 것 같고, 오히려 나는 한국은행장이 전사가 되신 것 같아. 한국은행장 그래서 우리 한국은행장도 옆 끝에 드래곤 붙은다. 그래요? 우리 이재용 회장도 제드래곤이잖아. 네네. 우리 은행장도 드래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전투적인 부분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환율이라든가 이런 부분? 오늘 환율이 우리 여기서 맞아. 환율마도 20-30원 급등하면 공포 심리를 더 연말에 가중시켰을 거야. 지금 뭐 연말 연초에 이제 막을 자리에서 붕괴됐고, 그 다음에 일반 투자자들이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그 시가 30기 종목들이 거의 뭐 개념 없이 빠지고 있고. 선생님 우리 근데 환율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 중국 홍콩 증시를 보면은 이 증시가 굳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 부분을 봐야 한다. 그 부분 먼저 짚고 환율 영향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율이 그나마 안정되니까 이제 리오프닝 그리고 홍콩 하늘길 열리면 당연히 하나투어, 아시아나항공 이런 것들 오늘 다 박살 났는데 오늘 거의 40몇 포인트 빠졌어. 그쪽은 보합이나 플러스야. 그러니까 이제 오를 때는 이제 그런 것들 가는 거야. 하나투어, 아시아나항공, 그 다음에 또 이란 중국과 연결된, 그리고 중국에서 우리나라 제주도나 또 연결된 이러한 종목들이 앞으로 내년도 1사분기를 주도하겠구나를 나는 떨어질 때 덜 빠지거나 뺐다 올리면서 매수세가 이 끔찍한 애들 들어오는 것들이 주도한다고 보거든. 근데 선생님 홍콩 증시, 중국 증시가 올라가는 걸 볼 때 우리로 이런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그 사이에 뭔가 연결고리 하나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어떤 점? 중국 시장이 올라가는 건 뭐 내부적으로 그래서 올라갈 수 있지. 근데 그거랑 우리 그 사람들이 돈을 버니까 돈을 쓰려고 우리 시장에 온다는 건가? 당연히. 증시가 그런 거예요? 그렇지. 여기서 이제 홍콩 증시에서 그럼 홍콩 증시에서 많이 올라가고 있는 섹터나 이런 특징적인 부분들이 여기도 리오프닝인가요? 그렇지. 거기서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가고 조금 더 사람들이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는 그쪽 섹터들이 올라가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한국으로 올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우리가 리오프닝 수혜주를 같이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구나. 그러니까 아직까지 중국의 사재기는 우리가 언론에서 해서 이렇게 할 거다지 직접 사재기 들어온 거 아직도 하나도 없어. 그럼 선생님 중국 홍콩 증시에서도 반도체나 이런 IT 관련된 섹터들은 약해요? 당연하지. 지금 계속 충돌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지금 홍콩 증시 쪽에서 우리가 바라볼 거는 간단히 해서 중국 관광객들이 단체 관광,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가다 명동 가잖아. 롯데백화점 앞에. 중국어 꽤 많이 들려요 요즘. 근데 롯데백화점 앞에 이
대형 트럭이 줄 서서 서 있을 때 관광버스 어, 대형. 관광, 그게 보일 때가 이제 아시아나항공 얼마고 하나투어 얼마고 우리 심지어는 면세점 주도 얼마고 한번 보자고. 내년 3월이면 이제 줄 쓸 것 같아. 그때 그러면 이제 선생님 거기서 호텔 신라나 이런 부분은 좀 거버넌스 관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상승을 했으니까 상승 탄력이 제한됐고 여행주에서 그런 쪽은 좀 빼고 숙박은 계속 봐도 되는 거죠. 근데 숙박은 뭐 어떤 거? 호텔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숙박 뭐? 번- 그것도 호텔 없네. 신라고. 호텔 신라. 롯데 그룹에는 이제 뭐 롯데 지주 뭐 같이 호텔 롯데 연결고리. 그 다음에 뭐 아난티. 근데 아난티는 지방 또 관광 뭐 골프 이런 거니까 약간 조금 그리고 3월이면은 어쨌든 골프수요도 살아나니까 그걸 생각을 해서 지금 매수를 하는 거는 위치는 좋아. 아난티는 매수 위치 전략을 세워드렸잖아. 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롯데 관광개발. 그게 제일 핵심이지. 롯데 관광. 그러니까 하나투어, 롯데관광개발,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이런 쪽 라인인데 오늘 그런 주가들 지금 이런 끔찍한 장에서 오늘 같은 날 전체 장을 돌려보면서 테마 종목에서도 플러스나 보합 쪽의 에너지를 준 종목. 여기 보시면 아시아나항공 마이너스 100원이야. 보면 그래프가 지금 살아있어 우상은. 붕괴되지 않고 다 이렇게 지지를 받고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5G 통신 이런 것들 보면 통신 그 다음에 여기 카지노 카지노도 이제 관광 연결고리 롯데 관광개발 보합이야. 오늘 같은 장에. 모양이 다르지. 그러네요. 대부분 주식들이 요즘 차트 돌려보면 이렇게 다 이렇게 펑펑 빠졌는데 지금 말씀하신 주식들은 다 옆에서 이렇게 지지를 받고 있는 붕괴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참치로 가자 해갖고 사조약 이것도 우상향이야. 이것도 한번 으쌰 나오길 지금 기다리고 있고 카지노 그 다음에 면세점 그 다음에 항공 이와 같은 장에서 그나마 지금 현재 시장의 에너지가 공포면 이게 우하향이면서 투매가 나오잖아. 네. 지금 그쪽은 오히려 2차 전지, 반도체, 건설, 투매가 나오는 쪽. 이런 것들 나오고 있고 오히려 지금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은 덜 빠질 뿐이야. 그리고 매도 의지가 약하다는 얘기지. 이건 들고 가면 내년도 지금 뭐 지수는 더 빠지더라도 얘는 내년도 주도하고 더 갈 수 있어. 이런 상황의 에너지가 지금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차별화 속에서 우리의 집중화 전략은 이나마 5G, 리오프닝, 그 다음에 카지노 이런 건데 문제는 뭐야? 하단이 자꾸 낮아지니까 이걸 자꾸 끌고 내려가잖아. 그래서 그동안 올라간 것들을 정리하는 거죠. 먹자, 롯데칠성, 오리온, 농심, 그 다음에 또 호텔신라도 그래서 고민하는 거야. 면세점 오면 요게 2만 원은 있을 것 같아. 10만 원. 우린 거버넌스를 갖고 이제 또 관광버스가 줄 라바를 쓰면 호텔신라는 한 10만 원 정도는 가지 않을까. 그런데 다른 가격대가 너무 매력 있는 투매가 너무 많이 나. 그럼 요거 20% 에너지보다 요 밑에서 터닝했을 때 뭐 거의 뭐 50이나 100% 갈 수 있는 거를 찾아내는 게 어떻겠나. 나는 거기에서도 리오프닝에서 찾을래. 근데 요새 우리가 리오프닝 관련해서 이제는 중국에서 리오프닝하고 코로나를 푸니까 우리 그쪽으로 봐야 된다는데 지난주에 줌 인터넷이 또뭐 장중에 17%까지 올랐다가 이제 윗골이 쫙 달았어요. 그러니까 올랐던 요새는 17, 20%는 반을 때리고 밑에 500원 정도 조정하면 다시 껴넣어. 지금 이런 변동성을 계속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왜냐면 끌고 가는 장은 아니잖아. 그리고 줌 인터넷도 이제 어떤 때 급등할까? 코로나가 확산됐을 때. 그래서 중국 학교 문 닫다. 그래서 줌으로 교육시키고 재테크 막 이런 단어가 3월이나 5월달 정도 나올 때 이제 급등하겠지.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기대감에 미리 선침해가 있다가 올라가니까 그냥 때려버리거나 선수 세계에서는 이런 게 있어. 물량을 모으려면 흔들어야지. 흔들어 버리는 거야. 그러면 쭉 떨어진 종목 한 30% 따올렸다가 제자리 시켜버려.
그러면 우수수수 내려온다. 거기서 딱 그런 매매 패턴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에 또 줌 인터넷이 올랐던 게 중국에서 좀 애들 방학을 앞당겨가지고 이게 온라인 교육을 해봐 이래가지고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또 선생님 제 주변에서 주식을 코로나 때 처음 시작한 친구들 말은 아니 중국이 그걸 하는데 줌 인터넷이 중국에 진출했어? 왜 우리나라 업체들이 오르는 거야? 이렇게 또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실질적인 수혜는 없잖아요. 실질적인 수혜를 찾으면 주가에서는 안 돼. 어... 실질 수혜 받아갖고 왕창 벌었습니다. 끝나. 항상 이게 먼저 스토리텔링에서 먼저가 그 말도 안 돼. 황당무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야 진짜 이거 대박이고 막 그때가 끝나는 거야 오히려. 그러니까 이 주식이라는 거는 간단히 해서 그 스토리텔링의 그 소설 같은 게 현실화 될 것 같아. 꿈을 줄 때가 갑자기 올라오면 이게 급등해버리고 실제 현실이 돼가 주가 흘러내려. 아니면 빠져. 현실이 되면 이제 확인이 됐기 때문에 고점. 아니면 그렇게 미리 그 선침해한 에너지 세력들이 모은 애들이 야 이제 다 왔다 때려라. 이거를 이제 개미들이나 작은 것 에너지가 못 받아내는 거지. 다른 또 큰 에너지가 들어오면 2단 상승할 수 있는데 그런 거는 참 비율이 작아. 그래서 가만 보시면 이게 다 현실화돼. 요새 과거 그 메타버스라든지 그때 고치 주고 그 다음에 또 오늘 내가 자료에도 하나 올렸어. 헬릭스미스. 2년 전에 이게 시가총액이 4조가 넘었고 17만 원짜리였는데 지금이 막 얼마까지 와 빠졌나? 그래요? 헬릭스미스가 이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이름 막 올라가고 막. 코스닥에서 네. 유명한 그 기업이었거든. 헬릭스미스 다 들어봤죠. 근데 뭐 한동안 저도 안 찾아봐가지고 했는데 아니 주가가 그렇게 많이 빠졌어요? 이 기업이 시가총액 4조 기업이 50억에 팔렸어. 그러니까 그 대주주도 참 그때 팔고 나오시지. 참. 야 봐봐라. 10,000원이다 지금. 17만 원짜리. 근데 선생님 왜 갑자기 헬릭스미스를 찾아보게 되신 거예요? 이게 이제 거품의 그 패턴의 징후 같아. 이렇게 급등한 종목이 이렇게도 빠질 수 있다. 이게 상징적 의미거든. 그러면 내가 왜 이 시간에 헬릭스미스를 얘기하냐? 나는 이제 헬릭스미스가 관찰 대상으로 봐. 이제 매매 대상으로 편식했어. 아직은 안 사. 왜 안 사냐면 얘는 상장 폐지 안 당하는 거 확인할래. 3월에. 왜냐면 이제 우리가 하지마 조건의 가장 근간이 뭐야? 연속 연속 적자, 매출단 안 일어나고. 이거 봐봐. 다 지금 적자잖아요. 근데 영업 적자 규모도 봐봐. 영업 적자. 매출이 30억, 45억, 42억이 200억, 400억, 500억 적자. 적자 점점 늘어나는데요? 그렇지. 근데 이때 2018년도도 똑같았어. 200 적자, 400 적자, 2020년까지 500 적자. 매출은 이때 주가를 보면 이때는 똑같은 논리로 보면 2-3천 원짜리가 왜 17만 원가? 우리 아니 세상 달라진 거 없어. 얘는 매출이 없고 계속 영업이익 적자가 300억, 400억, 500억이었던 기업이야. 네. 그런데 2018년부터 2020년 중반까지는 2,000원짜리가 17만 원 하는 그 로직은 뭐였어? 난 지금 그 핵심을 얘기하는 거야. 자금 조달, 저금리에 자금 조달도 쉬었고 투자 조합, 펀드, 사모펀드, 바이오펀드하고 이 인맥 기관의 뒤에 정치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해서 이 자금 수혈이 굉장히 그래서 돈은 무조건 꽂혔어. 근데 지금은 돈 절대 안 꽂아 이 기업. 뭐 회수하기 바쁘고. 그래서 이 상황이 매출단과 영업이익 규모는 변한 게 없는데 전체적인 자금 시장이나 전체적인 현상이 다 바뀐 거야. 그래서 이제는 이게 코스닥 상장 폐지 조건 이게 딱 들어가서 내년 3월 말에 감사 보고서가 어떻게 나오나 거기서도 살아남아. 그럼 나는 이것도 급등한다. 거기서 살아남으면 그때 3월 달쯤이면
이제는 금리 인하 얘기가 서서히 나올 것 같아요. 오, 3월에요? 지금 아까 고용 지표라든지 뭐 내년은 금리 인하 없다 그러는데 시장은 나는 그 파월 의장 말 안 믿어. 그러니까 헬릭 스미스가 3월에 고용 그 감사 보고서에서 통과가 되는지 불통인지 확인을 해보고 또 그때 흐름을 체크해 봐야 되겠네요. 근데 이게 헬릭 스미스 기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이오주에 이런 스타일로 비즈니스를 했던 기업들 중에 살아남은 기업들 중에 여기 들어가야 돼. 이제 스마트 헬스케어. 그리고 코로나가 막 하니까 이제 중국 백신 코를 연결시킬 수 있는 거. 스마트 헬스케어가 백신, 중국 사재기. 이게 연결되면 이게 이제 큰 게임 종목들이 된다는. 헬릭 스미스가 거기에 코를 끼고 있어요? 안 껴. 그러면은 다른 거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선생님 아니 말씀하신 그러니까 내가 샘플로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이제 흐름의 바이오주들의 다른 거를 체크를 해본다. 최악의 종목을 설명한 거야. 갖고 계신 분이 보고 계시면 마음이 상할 수 있으니까 그 그렇게까지 강하게 말씀하시는 그 생각은 못했다 내가 참아. 그 생각은 못했다. 힘든 종목 지금. 아니 우리 방송 들으면 이거는 절대 안 하는 대상이었으니까 내가 그 생각은 못했네. 악조건에 있는 종목을 분석을 하면서 우리가 바이오 쪽에 꽂혀져 있는 종목을 봐야 된다. 그럼 선생님 다시 한번 꽂혀져 있는 게 뭐였죠? 녹십자 MS. 아니 큰 덩어리 뭐가 꽂혀있죠? 5G. 5G, 그 다음에 백신. 백신, 중국 사재기. 사재기. 거기에 연결될 수 있는 틀에서 미래 정부 정책성. 지금 삼성 쪽에서 미래를 지배하는 7가지 트렌드를 발표했어. 로봇, 5G, 5G 인공지능, 그 다음에 바이오. 스마트 헬스케어. 스마트 스마트 헬스케어. 바이오라고 하지 않고 스마트하고 헬스케어. 이것도 선생님 바이오가 한번 손 탔기 때문에 바이오 하면은 왠지 거품 그 이미지가 있어서 좀 단어를 바꾼 것 같기도 해요. 그것도 있고 스마트 시티를 같이 얹히려고 그래. 스마트 헬스케어, 스마트 시티도 있어요. 따로. 아니 스마트 헬스케어라는 자체가 원격 진료 또 날아다니는 자동차 연결고리 그다음에 통신망. 네. 그래서 제5원소 봤어? 아니요? 영화를 그 유명한 영화를 안 봤다는 얘기야.